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 말 그대로 좌회전이 불가능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동지역 주민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자 주민들이 직접 나선 건데요. 이번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정구 서동고개 일대입니다. 1960년대 말 철거민들을 이주시킨 곳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왕복 2차선이었던 도로는 확장 공사를 통해 3차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 넓어진 도로를 대형 버스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아찔한 순간들도 이어집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대로를 무단 횡단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띕니다. 좌회전은 금지인데 직진했다가 유턴해서 오는 거리가 15분은 더 걸리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고지대 달동네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택시는 올라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집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에 불법 좌회전이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도 빈발, 주민들은 교통사고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가 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이 길을 건너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면서 역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도 많아져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는 게 주민들 얘기입니다. 너무 차로 다 내줘 있어요. 그때 되면 더 위험해져요. 그 무단횡단이라든지 건너는 사람과 그리고 또 좌회전 하려는 차들과 진입하는 차와 들어오는 차, 빠져나가는 차들께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5년 정도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다 묵살됐다고 하셨거든요. 주민들은 경찰도 구청도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민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설문조사와 함께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버스 타러 가는데도 건널목도 없고 이 대로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 거진 주민이 이 동네 서일동, 두곡동 이 주민들이 전부 이걸 다 사용을 하는데 도로 한 가지만 해놔도 주민들이 살기가 편할 건데 힘이 있는 동네는 뭐 말 한마디만 해도 해주고 이 힘이 없는 동네는 민원을 넣고 쫓아가고 전화를 하고 민원을 넣고 이래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곳의 좌회전 신호 개설은 이미 지난해 3월 금정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황.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심한 구간인데다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개설 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차선이었던 도로가 왕복 3차선으로 확장된 지금은 어떨까? 교통 체증 우려는 여전한 만큼 일단 서동 고개 쪽으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올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수건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에 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해충하면 모기인데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유충이 씻겨 내려가 그 수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문제는 비가 그치고 난 뒤입니다. 쓰레기 더미와 웅덩이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모기가 일본 뇌염 등의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부산. 비가 그친 뒤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지나면서 모기 증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우 때문에 유충이 씻겨나가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비가 그치면서 다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이처럼 빗물에 떠내려온 쓰레기 더미 속의 습한 환경에서 모기가 더 잘 증식할 수 있습니다. 폭우에 패인 웅덩이에 물이 차면 모기의 좋은 서식지가 됩니다. 폐공가 주변 폐기물과 하수구 등 위생 관리가 되지 않는 곳도 마찬가지.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런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작은 물웅덩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기의 유충들이 많이 이렇게 서식을 하는데 그 서식처를 제거하는 게 우선. 여름철 모기는 일본 뇌염 등을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4일에서 2주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두통, 복통 등이 나타납니다. 일본 뇌염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일본 뇌염 모기는 작은 빨간지 모기가 옮기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서 주로 여름철 그리고 초가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연령층으로 보면은 한 15세 이하가 거의 한 70% 이상이 발생을 하고. 때문에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3일 부산 지역 모기의 50% 이상이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인 것을 확인하고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기장은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가 추진되고 있는 곳인데요. 원전도 원전이지만 사용 후 해결료를 어디에 또 어떻게 처리할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사성 폐기물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 등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6월 18일 자정 멈춰선 고리원전 1호기. 40년 만에 영구정지에 들어간 지 3년이 돼서야 해체 계획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만큼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폐기물을 원전 시설 안에 임시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장군과 국민들의 위험 부담이 커지자 정동만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법 3건을 발의했습니다. 한수원이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고 폐쇄되면서 지자체인 기장군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위험 부담만 떠안고 기장군민을 위한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 3건이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42조에는 기존에 없던 방사성 폐기물을 지방세 대상으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146조에 경수로 사용 후 핵연료를 다발당 540만 원,
중수로는 다발당 22만 원 등으로 과세 표준과 세율을 명시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서는 방사선 폐기물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에만 국한돼 있던 조항에 방사성 폐기물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맛비로 도로면이 파여 생겨나는 이른바 포트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방주시와 서행운전이 포트홀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해법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립니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내려앉은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아스팔트 위에 차의 무게가 반복적으로 더해지면서 생깁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포트홀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서울 도로 위에 생긴 포트홀은 7천여 개. 8월 연평균과 비교하면 1.5배 늘었고 지난달보다는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포트홀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볼 때는 그래도 피하는데 못 볼 때 털컥하면 핸들도 틀어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사고나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 위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 전문가들은 평상시 안전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을 예의주시해야 포트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운전 중 포트홀을 발견하더라도 급하게 차선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만났더라도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가는 거지 핸들을 갑자기 꺾거나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급제동이나 급조향 등의 조작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죠.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돼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나긴 장마에 움푹 파인 도로. 역대 최장 장마는 건강과 안전 위협뿐 아니라 도로 위 교통사고 위험도 키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폭염 속 논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들은 이 온열 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권수경 기자가 초기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경북 예천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50대가 사망했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체온이 좀 높은 걸로 41도 정도 나온 거, 41.4번이 나온 걸로. 지난 18일에도 경남 고성의 한 밭에서 7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인이 찾았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방심하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6명이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어르신이 밭에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땡볕에 달궈진 땅의 온도는 60도 가까이 됩니다. 뭐 먹고 자꾸 먹어야 돼. 땀 그만 흘린 만큼. 딱히 쉴 데는 없죠? 쉴 때 저 있잖아요. 저거 말고는? 그 말고 없지. 버떡하고 집에 가고 그래요. 뜨거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과도한 열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의식이 희미해진다면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체온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쪽에 이제 내부 온도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몸을 좀 닦아주고 수분을 이렇게 보충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고요.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분을 보충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재확산 여파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가 비상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낮 시간에는 바깥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힘들어. 진짜 힘들어. 부산 금정구 1인 가구가 모여 사는 한 연립주택입니다. 대부분 8, 90대 어르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93살 김 할머니.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었는데 의지할 건 선풍기 하나뿐입니다. 젊은 시절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져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김 할머니. 최근 받은 허리 수술로 거동마저 불편해 올 여름은 유난히 힘겹습니다. 힘들어. 진짜 힘들어. 얼른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아. 있다 보니까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먹기 싫을 때가 더 많아. 그냥 이거 안 먹으면 죽나 하고 그냥 넘길 때도 있고. 지역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한 번씩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반갑습니다. 바로 옆집에는 긴 장마의 흔적이 집 구석구석에 남았습니다. 천장은 물을 머금어 뜯겨져 나갔고 집안 곳곳에 물이 새면서 곰팡이가 폈습니다. 90을 넘긴 어르신은 폭우가 그치자마자 찾아온 폭염이 얄밉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고 있다는 83 어르신은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름에는 어떤 데는 헉헉할 때가 많아요. 아마 몇 발 안 가서 이혼 흠뻑 다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만 누워야 되지 앉아있지는 못하겠어요. 며칠 전 제주도에서는 홀로 살던 8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홀로 사는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면 바로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기존의 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거는 확실한데요. 이제 낮 시간대, 특히 이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이제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외출할 때는 최대한 가볍고 밝은 색깔의 통기가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도록 하시고. 경보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 이후 찾아온 폭염, 설상가상 코로나19까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경제가 또다시 크게 위축됐습니다. 뚝 끊긴 손님에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현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제구 과정로의 상점갑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시간이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몇 주째 장마와 폭염이 계속된 데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까지 겹쳐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식당과 식료품점이 밀집한 뒷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과일 하나 팔기도 힘든 상황에 그나마 내놓은 과일이 고스란히 썩어가고 있다며 울상입니다. 어제 사람이 완전 없어요. 덥기도 덥고 사람이 길거리 다니지를 않아요. 지금 장사는 완전 안 되고 지금. 재래시장의 분위기도 싸늘합니다. 냉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에 손님이 뚝 끊겨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제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65만 곳을 조사한 결과 장마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 하순 이후 카드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8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줄었었는데 중간에 많이 경기가 좀 나아졌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러고 난 데부터 조금 뜸해진 것 같아요. 한풀 꺾이나 싶던 코로나19.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경제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지난 5월 재개관했던 국립부산과학관을 비롯한 부산 시내 각종 문화시설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시는 구군문화회관과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대상은 국립부산과학관과 영화의 전당,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문화회관 등입니다.
폐쇄 기간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는 이번 달 31일까지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